안녕하세요. 초보탈출 김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차의 움직이는 구조, 다르게 말해서 외륜차, 내륜차로도 하는 이 차의 움직이는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보 운전자분들 좁은 골목길, 골뱅이 주차장, 주차, 후진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잘 안 돼요, 어려워요, 긁었어요, 연석에 올라탔어요 이런 말들 하시는데, 오늘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지금 말씀드린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조금 더 편하게 운전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차의 움직이는 구조, 제가 이렇게 모형 자동차를 보여드리면서 차는 뒷바퀴 쪽에 회전 중심축이 있어서 앞머리를 흔들고 다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걸 좀 더 자세하고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해서 외륜차, 내륜차라고 하는데, 이렇게 외륜차, 내륜차 이 단어 들어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요거 그냥 우리 초보 운전자분들 모르고 들으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차의 종류로 이해를 합니다. 차. 이 차자는 자동차 할 때 차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단차, 격차 뭐 이럴 때 쓰는 차, 제가 일부러 한문을 써놨는데 무슨 차인지 정확하게 이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무슨 차인지 정확하게 모르셔도 괜찮아요. 차자는 바로 차이 난다 할 때 그 차자입니다. 자동차 할 때 차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외, 내 앞에 붙어있죠. 외와 내는 아시겠죠? 바깥, 외, 안, 내 이렇게 해서 원의 중심을 두고 회전을 할 때, 원의 중심에 가까운 안쪽, 내륜, 륜은 뭐냐면 바퀴입니다. 바퀴를 표현하는 글자입니다. 내륜, 원의 중심의 안쪽에서 돌고 있는 앞바퀴와 뒷바퀴의 차이, 그리고 외륜은 원의 중심 기준의 바깥쪽에서 돌고 있는 앞바퀴와 뒷바퀴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자 무슨 뜻이냐? 자, 제가 옆쪽에다가 영상도 하나 띄워드릴 건데, 보시면 우리 초보 운전자분들 굉장히 착각하시는 분들이, 착각해서 많이 옆구리를 많이 긁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제가 맨 처음 설명드렸었죠. 차는 움직이는 회전 중심축이 뒷바퀴 쪽에 있다. 그래서 컴퍼스처럼 앞머리를 흔들고 다닌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 이렇게 옆구리 많이 긁고 하시는 분들 착각하는 게 뭐냐면, 회전 중심축이 뒤가 아니라 그냥 차 중앙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차 중앙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차가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앞이 지나가면 뒤는 알아서 피해서 지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앞 지나가는 것만 체크하다가 옆구리를 긁는 사고를 굉장히 많이 냅니다. 특히 주차를 하다가 혹은 주차칸에서 빠져나오다 옆구리 많이 긁고요. 그리고 우회전이나 좁은 곳에서 좌회전, 코너 돌 때, 좁은 곳에서 코너 돌 때 앞이 지나가네 하고 가다 보면 뒷바퀴가 덜컹하고 올라타거나 아니면 옆구리를 옆에 장애물에 긁는 경우들이 많죠. 자, 그래서 다시 제가 옆쪽에 띄워드린 영상 잘 보시면 진짜 실제 차 움직이는 겁니다. 실제로 차 움직이는 걸 위에서 찍은 거예요. 잘 보시면 차는 제자리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제자리를 뱅글뱅글 돌았을 때 바퀴가 4개죠. 그런데 이거를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가운데 무게중심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요 질문에 대답 한번 해보세요. 차가 제자리에서 뺑글뺑글 돌면 바퀴 4개가 동그라미 몇 개를 그릴까요? 단순하게 뭐 바퀴 4개니까 4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 중심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바퀴와 뒷바퀴가 같은 곳을 밟고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2개가 그려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내륜, 앞바퀴, 안쪽 바퀴, 내륜, 안쪽 바퀴 2개가 같은 동그라미를 그리고, 외륜, 바깥쪽 바퀴 2개가 같은 동그라미를 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차자라는 글자를 붙였죠. 아까 차자 무슨 차자로 그랬죠? 자동차가 아닙니다. 차이 난다 할 때 그 차자입니다. 그래서 내륜에는 차이가 있고 외륜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2개가 아니라요, 차가 제자리에서 뺑글뺑글 돌면 동그라미 4개가 그려집니다. 자, 내륜은 파란색입니다. 내륜 앞바퀴가 동그라미를 그리고요. 자, 내륜 뒷바퀴가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립니다. 그리고 외륜, 바깥쪽에서, 원의 중심의 바깥쪽에서 돌고 있는 차의 앞바퀴가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고요. 바깥쪽에서 돌고 있는 뒷바퀴가 동그라미를 하나 그립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동그라미는 4개가 그려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잘못 알고 계신 분들, 바퀴 4개지만 안쪽 바퀴, 왼쪽 바퀴 2개와 오른쪽 바퀴 2개는 같은 곳을 밟고 지나갈 거다라고 착각을 하신다면, 당연히 앞바퀴가 지나가고 나서 뒷바퀴가 좁은 원을 그리면서 돌기 때문에, 장애물 하나를 들고 돌면 앞바퀴가 지나가도 뒷바퀴는 더 좁게 돌기 때문에 얘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지금 말씀드리는 좁은 골목길에서 회전하는 거, 우회전하는 거, 골뱅이 주차장, 주차칸에서 빠져나오기,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상황들에서 장애물을 피할 때, 이럴 때 옆구리를 안 긁는 겁니다. 우리 초보 운전자분들 거의 대부분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운전을 시작하다 보니까, 자, 사고 이외에 긁었어요 하시면 차폭감이 없어서 옆을 긁는다거나 아니면 거의 대부분 운전석 뒷문 옆구리 혹은 조수석 뒷문 옆구리를 긁습니다. 거기를 한 번이라도 긁어보셨다는 분들은 제가 지금 이 설명드리는 거를 이제서야 저래서 내가 긁었구나 하고 알게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차량 재원이나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사이즈가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바퀴 윤거차라 그래서 이 넓이, 앞바퀴와 뒷바퀴 간의 넓이 이런 거에 따라서 차종에 따라서 이 외륜과 내륜의 차이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차가 제가 동그라미를 그려드렸었는데 모든 차가 똑같이 일정한 간격의 동그라미를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떤 차는 외륜과 내륜 차이가 더 크고 어떤 차는 내륜과 외륜 차이가 조금 그 차보다는 조금 좁고 이렇게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내가 타는 차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자, 우리는 운전이 익숙하신 분들도 내 차의 내륜 차는 몇 센치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운전이 아주 익숙해지고 나면은 감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하지만 우리 초보자분들은 당연히 그 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뭘 하셔야 되느냐? 자, 그래서 그 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 우리 초보 운전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좁은 곳을 지나가실 때에는 첫 번째로 앞머리가 지나간다고 해서 그냥 앞만 보면서 갈 게 아니라 사이드 미러로 옆구리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사이드 미러로 옆구리 체크해주기. 요게 뭐냐 하면 우리 좁은 주차칸에서 빠져나올 때, 자, 우리 어깨선이 빠져나오면 차는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이런 말들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차종에 따라서 조금씩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 굉장히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게 너무 익숙해진 우리 초보 운전자분들은 옆을 체크 안 하고 그냥 어깨 빠져나왔다고 무작정 돌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긁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어깨를 빼려고 빼다 보면 앞쪽 공간에 이중주차나 공간이 좁아서 못 빼는 경우들 생기죠. 그래서 어깨만 쳐다보고 앞으로 빼다가 앞을 긁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느냐? 옆구리를 체크하면서 나오는데 옆구리는 어떻게 체크해야 되죠? 사이드 미러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드 미러가 빠지는 데까지는 핸들을 돌리지 말고 지나와서 사이드 미러가 빠지면 핸들을 돌리면서 사이드 미러로 옆구리를 체크해준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주차칸에서 뺄 때뿐만이 아니라 모든 좁은 곳을 돌 때는 항상 사이드 미러로 뒤가 딸려오나? 너무 닿지는 않나? 하고 한 번쯤 체크를 해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요거 잘 하셔야 됩니다. 요건 뭐냐면 제가 골뱅이 주차장 이 방법만 이용을 해도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라는 영상 제가 우측 상단에 지금 띄워드릴게요. 요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방법인데 항상 좁은 곳이든 회전 골뱅이 주차장이든 어떤 곳이든 간에 조금 좁다, 널널하지 않다 싶으시면 무조건 도는 바깥쪽으로 붙어서 도시는 겁니다. 바깥쪽으로. 그게 무슨 얘기냐? 좁은 골목이에요. 자, 여기를 진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이거 진입한다고 무작정 그냥 보면서 막 갈 게 아니라 진작부터 여기 길도 잘 안 보이고 저기 좁은 것 같아 한다면 바깥쪽. 자, 원중심 회전 반경의 중심은 이쪽이죠. 왼쪽이죠. 자, 오른쪽으로 붙어서 도는 겁니다. 이렇게 도셔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골뱅이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뭐냐면 운전이 익숙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 그리고 우리 초보 운전 배우시면서 많이 들어본 말 중에 하나, 크게 돌아라입니다. 이게 바로 크게 돌아라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크게 돌아라, 단순하게 다시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크게 돌아라면 그게 뭔 소리야? 얼만큼 뭘 크게 크게 돌아라는 어떻게 크게 돌아라는 거야? 하시는데, 크게 돌아라는 말은 도는 반대쪽으로 붙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붙어서 돌아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크게 돌아라 주의할 점 한 가지 있죠. 실제로 주행을 하는 도로, 차로상에서 다른 차들과 같이 다니는 여러 개 차로가 있는 차로상에서 우회전 같은 거 할 때 크게 돈다고 좌측 차선 침범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유턴하는데 크게 돈다고 우측 차선 침범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좌회전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차로에서는 내 차로를 지키면서, 도로에서는 내 차로를 지키면서 회전을 하셔야 되고, 그게 아닌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장 같은 곳에서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차로가 아닌 다른 차들과 동시 진행을 하는 곳이 아니라면 항상 도는 바깥쪽으로 붙어서, 반대편으로 붙어서 크게 돌아라. 요것만 잘 이해하셔도 좁은 골목길이나 이런 것들 쉽게 해결이 되실 겁니다. 추가로 지금 설명드린 거에 추가로 설명을 한 가지 드리면,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도 전방 주차는 자동으로 되실 겁니다. 전방 주차할 때 지금 말씀드린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외륜차, 내륜차, 자동차의 종류가 아닙니다.
내 차에 회전을 할 때 회전 중심축 기준으로 안쪽에 있는 앞바퀴와 뒷바퀴의 회전 반경 차이, 바깥쪽에 있는 앞바퀴와 뒷바퀴의 회전 반경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에 나오는 신형차들에 보면 간혹 신기술이 접목이 돼서 후륜 조향 장치라는 후륜 조향이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차들도 있습니다. 자, 그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오늘 앞 내용도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차들은 핸들을 돌리면 앞바퀴만 움직이죠. 앞바퀴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데 요즘에 나오는 신차들에 들어가 있는 고급차들의 기술 중에 하나가 후륜 조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핸들을 돌리면 뒷바퀴도 앞바퀴처럼 같이 틀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초보자분들이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회전 중심이 완전 뒤쪽이어서 컴퍼스처럼 이렇게 움직일 게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직까지 완벽하게 전륜과 후륜의 차이 없이 같은 반경을 돌진 않지만 그 폭이 굉장히 좁아져서 좁은 골목을 돈다거나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요즘 나오는 신형차들 고급 차량의 고가 옵션 중에는 이런 후륜 조향 장치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생각만 해보셔도 좁은 골목이나 주차, 코너 돌 때 굉장히 운전하기가 편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시고 돈 많이 버셔서 좋은 차 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